경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 보관 중인 가운데 내후년이 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 맥스터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한수원,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이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내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박세아입니다. 오늘 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 짚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홍입니다. 네, 그리고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토론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한수원에도 출연 요청을 드렸지만 불참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원전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인데요.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쟁점의 중심인 맥스터, 이 원자로에서 연료로 활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먼저 맥스터가 어떤 시설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맥스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된 핵연료를 안전하게 임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중수로를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필히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네, 이상홍 사무국장님도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원자로에서 물을 끓일 때 사용한 우라늄 핵연료를 꺼내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른 말로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이제 맥스트입니다. 근데 이 맥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을 할 수가 있고요. 최소한 10만 년 이상 우리 인간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만 하는 가장 위험한 이제 독성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남홍 위원장님은 안전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상호 사무국장님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맥스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두 분의 시각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남홍 위원장님이 이끄는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경주시의 원자력 사업 관련 자문기관이고요. 이상홍 사무국장의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먼저 이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 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맥스터는 원자력 관련 시설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상홍 사무국장님은 이에 동의하시지 않는 입장인데 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맥스트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경주 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방패장 특별법의 내용이거든요. 이 맥스트가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면은 이것이 당연히 이제 관련 시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계 시설이라 하면은 이제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입니다. 이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은 원자로 옆에 붙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곧바로 저장하는 수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조와는 별개로 원자로 건물 바깥에 존재하는 이 근식 저장 시설인 맥스트 같은 시설은 관계 시설로 보기는 힘들고요.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남홍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이 관련 시설, 관계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먼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률에는 제1조에는 법률의 제정 취지, 어떤 목적이 들어있고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법 제2조에 이 관계시설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관계시설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네. 그 대통령령이 이제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인데요. 그 시행령 구조에 보면은 구조 3호에 핵연료 물질의 취급 시설 및
저장 시설이 관계 시설이라는 게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관계 시설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방피장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는 관련 시설만 언급했고 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 시설은 관계 시설에 명확히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관련 시설 어떤 게 있느냐? 네. 관련 시설로서는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지하 연구 실험 시설, 그리고 최종 처분 시설이 관련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미 정의한 바로서 맥사는 관계시설로 정의되어 있고, 또 2016년 11월 29일에 법제처에서 해석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특별법 18조에 관련 시설을 넣은 이유는 방패장에 혹시 이 중간 저장 시설, 그다음에 지하 연구 시설, 최종 처분 시설을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8조에 거기는 이제 관련 시설,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지을 수 없다는 걸 명기해서 네. 주민이나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조항이 설정된 겁니다. 네. 이 남홍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추가로 게 네.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원자력 안전법에서 이 관계 시설에 하면은 명확하게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이 원자로 옆에 있는 이 수조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행령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홍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에 보면은 해결료 물질의 취급 시설이 이제 맥스터에 해당한다라고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결료 물질이라 하면은 원자로 안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해결료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용 후 해결료가 해결료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원자로 안에 다시 넣어서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 후 해결료는 이미 폐기물이거든요. 이 사용 후 해결료를 가지고는 또다시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후 해결료를 해결료 물질로 분류를 하고, 또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이 맥스터를 해결료 물질 취급 시설로 분류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맥스터 건설성이 무효 소송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용 후 행연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제가 같은데요. 조금 더 네.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행령에 취급 시설을 맥스터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3호에 저장 시설을 맥스터라 관계 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취급 시설이 아니고 저장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후 연료는 이제 폐기물이다 하는 말씀을 네. 하시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처리를 하면은 다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연료를 생산할 수 있고, 또 플루토늄이 생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귀중한 자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심의를 해서 이걸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의결을 하면은 이때는 폐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자원의 성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확히는 이 연료에 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습니다. 없고 아직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로 분류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사용 후 핵연료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소유권이 한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한수원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의 책임도 한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진흥회에서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를 하면은 그 소유권이 관리권이 원자력 환경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네. 아직 이 사용 후 핵연료는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니까 네. 실질적으로 정확히는 우리나라에 방사성 고준위 폐기물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이 남홍 위원장님 시각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폐기물이 아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더 첨언하실 부분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첨예한 쟁점이기도 하고요. 공론화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고
곧바로 이제 정설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지금 되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 위원장님께서 뭐 취급시설이냐 저장시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해결용 물질인가라는 것이죠. 사용 후 해결료는 이미 해결용 물질로 사용하고 배출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요. 재활용 부분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이제 사용 후 해결료는 과거 법에서는 이미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 7월 달에 법안을 국민들 모르게 개정을 하면서 폐기를 결정해야지만 폐기물이 되는 것으로 지금 분류를 해버렸거든요. 이 법안 개정이 잘못되었고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국무총리가 원자력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폐기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폐기를 결정을 하고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처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처리 방식이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파이로 프로세싱의 방식으로 재처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정부 개혁에서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이렇게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는 파이로 프로세싱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폐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이 월성원전을 수입을 했는데 캐나다에서도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전량 폐기를 하고 있고 이 사용 후 해결료 자체를 우리와는 용어를 좀 다르게 해결료 폐기물로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사용 후 해결료는 폐기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또 이 맥스트도 한수원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로 새롭게 분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관련 시설, 관계 시설과 관련해서 두 분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잘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더 첨언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의 연결선상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죠. 네, 예, 지금 이제 일면에 내용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현행 살아있는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고 모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34개국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18개국이나 됩니다. 명확히 분류한 나라는 10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지 않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환경적 어떤 변화가 오면은 이건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분류를 저는 정부가 늦추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재처리의 습식 건식 이런 재처리 방식이 있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을 우리 일반적으로 건식 이제 재처리로 얘기를 하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은 1998년부터 정부 승인하에 원자력 연구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거기 투자된 예산도 5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예산을 연구를 해왔고 2008년도부터 미국에서 우리 연구하는 게 연구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거기 연구비 50%를 부담을 해줬습니다. 부담을 해서 계속 이제 20년까지 계약을 해서 오래가야죠. 연구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탈원전 로드맵의 1호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중지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말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공동 연구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나 이번에 난처해졌죠. 난처해져서 2018년도 초에 이 예산을 과학기술처에서 건의가 다시 살렸습니다. 살려서 연구가 진행되는데 어떻든 미국하고 계약 기간이 2020년 이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정부에서 연구를 중지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통의 간극이 더 커지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연구 처분 시설에 관한 어떤 뚜렷한 공론화 과정, 계획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선상에서 맥스터는 임시 저장 시설이지만 결국 현재 중간 혹은 연구 처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구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방금 남홍 위원장님이 해주신 답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원자력 기술은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 세계 원자력 기구나 미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개발할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한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도 파이로 프로세싱을 20년 정도 연구했으니까 상당한 기술 수준에 와 있습니다. 와 있지만은 2017년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이걸 탈원전 로드맵 실행 1호로 잡아서 연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은 재처리 기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용 후 핵연료로 계속 분류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자원으로서 아까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원도 활용할 시기가 있으라고 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방사선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러면 사용 후 핵연료 부피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재생 연료도 생산하게 되고 딱 문제가 파이로 프로세싱에서는 플루토늄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20년 연구를 해도 IAEA에서 제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독만 했어요. 혹시 거기서 옆으로 빗나가는 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용료 핵연료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를 이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못 하더라도 그 처리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이상홍 사무국장님 예. 저는 다른 시각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 오늘 토론 주제가 아닌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재처리에서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중수로 사용 해결료는 제외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경수로 해결료, 사용 해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중수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폐기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본에서 재처리 공장을 만드는데 국민월세 2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처리 기술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의 이제 방금 그 주제는 연구 처분 시설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 처분 시설 기술이 선진국 대비 한 70%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은 땅속 한 500m나 1km까지 들어가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그조차도 지금 많은 위험성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화재의 위험성이나 어떤 지진의 위험성,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처분장이 앞으로 뭐 30년, 50년 후에 마련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처럼 임시로 핵폐기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메스트가 실질적으로 고준위 핵설해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원자력 기구 관련해서 대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재처리나 그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기술이 70%와 있다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는요. 사용 후 핵연료 혹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 딥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그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뮬러 박사가 개발한 건데 한 10cm 정도의 이 관을 땅속 깊이 오면 계속 넣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고준위를 통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서 처분하는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돼서 이미 마케팅을 하러 다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는 기술인가 하면은 이 세일가스예요. 세일가스는 안반 속에 있는 거니까 그 세일가스 채취하는 안반을 뚫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그게 원용이 돼서 지금 이 사용 핵연료 처리 기술로까지 발전했고 개인 회사까지 지금 차려서 우리나라에도 그 회사에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마 이번에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서도 그 기술이 아마 소개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처분까지를 그러니까
연구 범위 내에 넣는다면은 그 기술도 소개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기술도 있지만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처분하는 기술이 그렇게 우리가 70%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이 그- 두 예, 그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지하 3, 4km까지 뚫고 들어가서 핵폐기물을 지하 안반에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기술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상용화된 곳이 없습니다. 방금 이제 미국에서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는 고준위 핵 처분장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도 쉽게 좀 상용화를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상용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 네, 기술을 수입을 하나의 해서 비즈니스화 되어 예, 있으니까. 뭐 만드는 네. 국가가 있어야지 상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 그 발주를 하면은 되는 거죠. 두 분이 계속 다른 방향에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발전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안전성 문제, 위험성을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좀 더 안전성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용 후 핵연료는 지구상에서 위험한 물질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보관 시설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지 남홍 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맥스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맥사 자체의 경고성. 맥사는 현재 지진 규모 6.5의 내진 설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3cm 정도 다이아미터의 철근으로 엮어서 한 두께 1m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벽하고 이 뚜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지어져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도움과 똑같은 정도의 그 경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했지만은 팬텀기에 직접 부딪혔을 때도 안전했습니다. 팬텀기는 부서져도 그런 정도로의 이제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맥사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그 방사성 밖으로 나오는 게 안전하냐? 그 방사성 환경도 이게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월성 본부 내의 맥사 주변의 방사성이 0.083 내지는 0.097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평소에 자연 방사성이 0.118입니다. 훨씬 높죠. 그리고 대전의 온천장의 방사성이 0.128 정도 되고 광주에서는 0.122 정도 됩니다. 대구가 0.112, 부산이 0.112. 이 지금 각 대도시의 자연 방사성보다도 훨씬 낮아서 방사성에서도 이 위험성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이라면은 그 맥스타를 관리 운용하는 어떤 시스템의 안전성이 어떠냐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의 안전성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 또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금년 1월 10일에 추가 7기를 지어라 하는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안전한 걸로 알 수 있고,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개인이나 단체가 이런 안전성 문제를 구체적인 연구 이런 걸 근거하지 않고 개인 이견으로나 상식으로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조성하는 게 되니까 이건 상당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나눠서 안전성에 예.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의의 제기하실 수 저는 있으시다면 국민들이 상식적 차원에서 충분히 안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계산을 해서 안전 대비를 했지만 후쿠시마에서 엄청난 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제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주에서는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포항에서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월성원전 1, 2, 3, 4, 5기가 3개월간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진이 월성원전에 많은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맥스트를 추가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월성원전이 더 많이 오랫동안 가동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경주 지역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정대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하나 이제 월성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경주에 사용 후 해결료, 즉 고준액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1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맥스터 7기 건설을 승인을 했었는데요. 그 승인 심사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맥스터에 대한 항공기 충돌 실험이 없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맥스터의 앞으로 어떤 사고 관리 계획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터 관리에 행정적으로도 많이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예, 경주는 지진의 위험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이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예, 답변을 지진의 해주시죠. 위험성 경주에 있죠. 예,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느냐 문제인데 지진 규모 6.5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현재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지진 규모 6.5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블루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블루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를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연구원 조직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번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 가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조사를 했어요. 네. 제일 안전하게 손상이 가지 않았는 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사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블루위원회에서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 지진은요 단층의 규모를 알면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이제 지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네. 설명하는데 여기 양산 단층에는 읍천 단층이나 이 단층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 지진 단층의 규모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6.5 내진 설계했는 걸로 충분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성에 관한 두 분의 그- 시각 충분히 6.5 내진 설계는 충분치 않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경주 지진 이후에 네. 원전의 내진 설계를 7.0 이상으로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공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0.3G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전 기준이 0.2G였는데 사고 이후에 0.3 그러니까 7.0 규모로 내진 성능을 다 향상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강 지시들이 내려졌었습니다. 정부에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월성 2, 3, 4, 5기는 좀 노후화되어서 보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이제 원자로 중심 구조물들이 내진 성능이 좀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추후 제가 대비하고 있는 조금만 더 부분이 말씀. 있으시다면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맥사 7기는 지진 규모 6.5, 0.2G의 내진수를 가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시 지으려는 이 7기는 0.3G, 지진 규모 7의 내진 설계를 지금 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발전기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발전기가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영향을 받아서 정지된 게 아니고 후쿠시마에서 어떤 보강을 하고 어떤 걸 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비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정지시킨 거지 운용상의 정지지 어떤 영향을 직접 받아서 정지된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미흡하기는 하지만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 전체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보강을 한 차례 한 바가 있고요.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 충격으로 월성 원전이 법률에 따라서 3개월간 정지를 하고 정비를 했었던 겁니다. 네네. 두 분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걸로 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요. 이 당장 최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이면 포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맥스터 증설 공사가 최소 19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했을 때 늦어도 올해 8월에는 착공을 해야지 이 원전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데요. 이상호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맥스트를 8월에 착공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한수원과 핵산업계의 논리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맥스터 착공이 안 되거나 늦어져서 2022년부터 월성 원전 가동이 멈출 수 있다라면은 이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에서 노후 원전에 따른 위험성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2005년 방패장 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이 2016년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맥스트 정서를 계속해서 고준위 폐기물을 경주에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홍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또 명확히 알고 싶은데요. 네,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이상웅 사무국장님의 생각에 아, 네, 분명히 3월까지 다른- 예,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맥스터 추가 건설도 불가피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맥스터 추가 건설이 안 될 경우 원전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원자력 산업은 이 원자력 발전 산업은 장치 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설을 할 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과실을 얻어내는 게 이게 장치 산업 성격인데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은 3, 4조 원이 들죠. 그리고 수명으로서는 거의 최단위 30년, 장기간으로 보면은 60년, 80년 운영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장치 산업을 중간에 세워서 이 생산성을 없앤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봐서도 큰 손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주 같은 이런 지역적인 경제적 손실을 또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걸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게 만약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이면은 국익도 보존하고 우리 경제성도 살리면서 운영을 해야죠. 네. 예. 시간 관계상 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해 경제적으로 드릴까요? 미치는 영향. 예. 지금 경주에 맥사 3기를 만약에 2022년 3월에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2, 3, 4, 5개 수명이 조금 다른데 2006년, 2007년, 2009년 2월까지 이제 그 운영이 될 거를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 시설세가 한 1,250억 정도 경주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맥스타가 원자로 1기에는 약 43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세계는 한 1,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국가 정책에도 이거는 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한 20여 개 있는데 이 협력업체 연간 계약고가 수리를 한다든지 뭐 물자를 공급하는 이런 계약고가 100억에서 한 400억 사이에 이르고 있는데 이 협력업체도 일거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협력업체가 일거리가 줄어들면 그 고용이 불어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일하고 있는 한 1,400명의 직장도 보장이 안 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네.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경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주의 생활을 통해서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아주 크리라고 봅니다. 경제에 미친 영향 클 것이다라는 예, 의견에 예. 대해서 이상호 사무국장님 짧게 예, 저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홍 위원장님께서도 2022년부터 남은 기간까지 월성 원전 가동을 통해서 경주시가 받을 수 있는 총일의 세수가 한 1,2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전이 100% 가동될 때의 세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원전 가동률을 한 80% 정도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억 원의 세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8년간 1,000억이기 때문에 연간 한 145억 정도 되는데 인구 한 26만에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경주의 어떤 예산으로 봤을 때 이 145억 정도는 충분히 없어도 우리 경주 경제를 꾸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2022년부터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용이 다 보장이 됩니다. 우리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을 보더라도 2018년도에 가동이 멈췄지만 연구 정지할 때까지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연구 정지를 결정했지만 지금 이제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해체 계획서가 마련하고 있는데
되는데 나중에 해체를 하더라도 해체 기간이 최소한 15년 이상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인력이 또다시 경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성원전 이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를 좀 예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요, 네, 조금 더 위원장님, 얘기해야 그 돼요. 마무리 발언에서 아니, 요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이건 좋을 조금 것 숫자가 같습니다. 틀린 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짧게 예,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100% 가동률을 중심으로 해서 그 100% 가동이 있을 수 없고요. 이거는 77.5% 가동률 중심으로 계산된 겁니다. 77.5%는 최근 3년간의 가동률을 평균한 거고요. 그다음에 1,400명이 고용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고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거든요.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 앞으로를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죠. 시민참여단 150명을 선정해서 맥스터 찬반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검토위원회가 정부 권고안을 작성하면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지금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우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공론화에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역 실행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1명 지역 실행기구 위원들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이 되어서 경주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찬핵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이 좀 이렇게 핵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3,000명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질문지조차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50명의 최종 참가단을 모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150명이 경주 시민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150명조차도 동경주 지역에 100명을 배치를 하고 시내권에서 50명을 이렇게 차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저는 형평성에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는 2005년 그 방패당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용후 해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2016년도까지 정부가 반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공론화를 한다라면은 언제 이것을 반출할 것인지 또 2016년도까지 반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는 어떻게 우리한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앞으로 맥스터를 얼만큼 더 지을까요? 이런 것을 주제로 놓고 공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의문 제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150명이 27만 경주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이 시민참여단에 편중된 자료가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능률협회에 용역을 줘가지고 능률협회에서 3,000명을 면접하고 이제 150명 대표성을 인정해서 뽑아서 지금 우리가 공론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투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찬반에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투표할 수 있고 여론에 휩쓸리고 어떤 선전선동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150명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또 150명의 동경주 100명, 시내권 50명인데 그거는 반경 원전 소재 반경 5km 이내를 웨이트를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선정된 거고요. 그거는 여기서 결정한 게 아니고 검토위원회에서 우리 네. 경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결정한 걸로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150명은 함께 모여서 수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맥스타 짓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중립적인 네. 입장,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사전 교육을 받고 어떤 지식이나 상식을 갖춘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니까 네. 상당히 공정하게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반출 2016년도 예, 2016년 반출 관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2016년도 정부가 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사용 행위를 옮겼던 약속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1998년 9월 30일에 원자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중간 저장 시설을 2016년도까지 짓는다는 결의를 했어요. 하나의 정책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 이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은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2016년에 이 사용 행렬을 글로 옮겼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부안 사태가 터진 겁니다. 부안 사태가 2003년 초에 터졌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결의를 할 때는 부안의 그 서물, 무인도 서물 후보지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건설하면 된다는 그런 이 심정적으로 가지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산이 됐거든요. 무산이 됐으니까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을 부지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못했으니까 못 지었고요. 못 지었으니까 옮기질 못했는데 2013년 10월부터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1차 공론화를 했어요. 사용인대에서.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2015년 5월, 6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6월까지 결과로 거기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2016년 7월에 사용행렬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07년도에 돌아가지고 제 기억엔 6월 18일인데 5월 10일 날 들어온 정부가 6월 18일 날 그 전부 무효화 선언을 했거든요. 탈원전을 해서 무효화 선언을 해서 지금 작년 5월 29일에 재검토위원회가 전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가 2016년도까지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았습니다. 않았으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가 일하는데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면은 우리가 질책을 하고 넘어야 되겠지만은 국가에서도 할 수 없게끔 된 사항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 박근혜 정부 때에 사용행렬료 관리 그 방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중간 저장 시설 부지를 28년도까지 확보하고 건설을 35년도까지 하는 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최종 처분장 건설을 53년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중간 저장 시설 지을 때까지 현재 보관되어 있는 사용료 행렬료를 못 옮기면 국가에서 거기에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경주가 해야 될 일은 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지 한순을 대상으로 해서든지 그 보관하고 있는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보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세목으로 넣어서 법률을 개정해 넣어버리면 가장 보장되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떻든 보상 방안에 대한 요구를 지금 시가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줄 겁니다. 네,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요. 이 결국 중간 혹은 영구 처분장 입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도 앞으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니까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예, 좀 전에 그 남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메스트를 건설하지 않아도 보상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이미 이제 경주에는 사용료 해결료의 절반이 경주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용 해결 절반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남원위원장님이 예로 들었던 것이 이제 1998년도에 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2004년도 12월 17일 날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도 2016년까지만 각 핵발전소 내에서 사용 해결료를 관리하겠다라고 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주 시민들이 주민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 시민들은 2016년도까지는 이 고준해 폐기물을 가져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2005년도에 주민 투표하고 나서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이것이 이제 특정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중간을 거쳐갔던 어느 정부 있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박근혜 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이 모든 이제 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뭐냐면은 경주에 맥스트를 계속 건설하겠다라는 결정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결정 과정에서 경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죠.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주 시민들의 대다수가 맥스트 추가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고 경주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반발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앞으로 공론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대로는 공론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경주 시민들에게 약속한 2016년 반출 약속, 또 경주에는 추가적으로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지 이 전반적인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약속을 어기고 경주의 맥스터 정수를 계속 추진하는 속에서 어떤 신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어떠한 원전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오늘 맥스터 건설을 둘러싼 논란, 큰 쟁점을 위주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결국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추후 다음 토론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홍 사무국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토론에 나와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이 2005년 방패장 유치의 약속을 정부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패장 특별법에 있는 18조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 바로 맥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용 해결료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준위 핵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저장하는 맥스트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이 맥스트 추가 건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좀 정부에 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산업계에서도 계속 원정 진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경주 시민들이 지난 한 40년간 핵발전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좀 정황적으로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에 함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남홍 위원장님도 오늘 토론 마무리하시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맥스타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왜 지어야 되느냐? 첫째는 국익 보전입니다. 아까 장치산업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두고 그걸 중간에서 이 시설을 폐쇄하고 그만두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는 경주의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 과학 기술은 우리 인류의 염원을 실현시켜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들처럼 공중에 날아다니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비행기가 개발되었고 물고기 같이 수중으로 다니고 싶다 할 때 잠수함이 나왔고 달나라에 가고 싶다 해서 41년 전에 이미 달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기간은 설정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고준위 폐기물들 이런 폐기물도 준위를 낮출 수 있고 완전히 거의 방사선을 없앨 수 있는 연구가 지금 핵 변환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얘기한 파이로 프로세싱만 연구가 완성돼도 이 방사성을 1000배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고준위를 관리 기간도 한 100배 줄일 수 있고 부피도 그렇게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학 기술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고준위도 중준위나 저준위로까지 핵 변환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변환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위험이나 어떤 큰 불이익이 없으면 조금 미래를 더 보고 그리고 이미 투자된 자본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맥스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열띤 토론 벌여주셨습니다. 원전 이슈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맥스터에 관한 우려와 논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소통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뒷받침돼야겠죠. 오늘 시사 토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